네, 두 가지 주제로 두 가지 탑픽주 제시해드립니다. 투자의 눈 투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대표님?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나쁘지 않은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계속 퐁당퐁당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 마감을 했는데 또 다시 올라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수요일 날 또 쉬게 돼서 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고 또 그 사이에 또 FOMC 회의가 있어서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좀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심 잘 잡는데 도움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투자의 눈 첫 번째 주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으로 해쳐 모여입니다. 사실 유리기판 하면 삼성전기 오늘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 또 금방 실적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CES에서 뭐 유리기판 사업에 삼성전기가 뛰어든다 이런 말을 하고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료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LPKF, 그다음 켄트로닉스와 장비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장비가 그 TGV 기술,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어서 미세회로를 만드는 그 기술을 위한 장비를 개발한다고 밝혔죠. 이 양산 계획을 보면 이제 올해 세종의 시험 라인을 구축하고 그리고 내년에 시제품 생산 후에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유리기판에 러브콜을 보내는고 하니 고급 패키징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한 2028년까지 한 1.5배 이상 늘 걸로 보입니다. 고급 패키징이라고 하면 그 기판 위에 반도체를 얹어서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수율도 올라가고 또 비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LPKF인지 캠트로닉스인지가 좀 궁금해요. 이 두 기업과 어떻게 하다가 동맹을 맺게 된 건지 그 배경 알려주시죠. 네, 일단 LPKF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예, 공부를 했죠 오늘 조금 오면서. 근데 LPKF는 이제 유리기판의 역사를 보면 인텔이 2010년부터 유리기판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제 같이 협업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LPKF고요.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회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유리를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유리를 잘 다루기 때문에 잘 깎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그러면 독일 회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과 친한 캠트로닉스랑 같이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것도 그냥 뭐 단순히 캠트로닉스가 친해서가 아니라 뭐 테스트를 계속 했겠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여러 분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캠트로닉스가 같이 갈 회사다라고 지금 선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면 사실 꿈의 기판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뭐 상용화가 된다고만 하면 뭐 한 획을 긋는 것일 텐데 그러면 AI 반도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유리기판이? 그러니까 일단 유리기판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판이라든지 뭐 지금 그 다음 단계인 뭐 FCBGA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했었는데 기판들 결국에는 이제 기판을 왜 유리기판으로 바꾸려고 하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두께라든지 뭐 효율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 소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피도 이제 점점 줄여야 되죠. 그러면 유리기판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사실은 거기에 또 반도체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기판 안에다가 뭐 일부 반도체들은 아예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판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시험 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SK도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죠. 네. 앱솔릭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짓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SK도 관련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짓는 거고 협업을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SKC가 주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세종의 시험 라인 구축이라고 써 있죠. 그럼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스타트 해보겠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 그게 전고체 배터리랑 약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용화도 본의 아니게 비슷하죠. 한 26년. 근데 원래 유리기판이 처음 얘기 나올 때만 해도 2030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게 네. 왜 빨라지냐면
필요성이 높아지니까 빨라지는 겁니다. 지금 네. 반도체로서의 성능을 아무리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판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2차 전지랑 비슷한 느낌이죠. 뭐 양극재를 끝까지 가보니까 이제 음극재를 바꿔야 되고 아예 그럼 전고체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지금 이쪽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텔과 SKC와 그다음에 삼성전기 3파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하니까 계속 앞당겨서 추진 중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유리기판 종목들이 참 다양합니다. 자료 한번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유리기판 수혜주라고 본다면 뭐 가공장비, 뭐 필옵틱스, 이오테크닉스, 주선 엔지니어링 너무 유명한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뭐 소재 오늘 핫했던 캠트로닉스, 그다음에 기판 생산으로 보면 대형주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얼마나 핫했느냐 보면은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56.9% 연초에 비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2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6.4% 상승이었지만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했으니까 뭐 10% 넘는 올해 초에 비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수급이 이렇게 쏠린 게 좀 잠잠했다가 오늘 갑자기 좀 튄 경향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수급을 좀 일회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가져가도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면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돈을 버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많이 흔들 거고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유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로봇주가 좋아질 거라는 거 다 알지만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죠. 맞아요. 예, 근데 지나고 보면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제 유리기판도 아마 그런 추세를 만들 텐데 오늘은 캠트로닉스와 삼성전기와의 협업 얘기가 나오면서 캠트로닉스가 주인공이었고 네. 지금 또 마침 또 삼성전기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네. 유리기판 전체가 지금 같이 지금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유리기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봐야 되고요. 유리기판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필옵틱스였죠, 사실은. 네. 필옵틱스가 이제 올라오다가 쉬다가 오늘도 좀 마저 쉬려 그랬는데 자꾸 캠트로닉스도 자극하고 서로 자극하니까 그러네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유리기판을 선정했기 때문에 등락폭은 클지 모르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조금 기다림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좋을 거다. 그 알겠습니다. 흔드는 그럼- 과정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된다. 변동성이 좀 크니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투자자가 들고 가기에 괜찮은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예. 종목 탑픽주로 제시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꾸준히 들고 가기에 좋은 종목은 삼성전기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SKC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공장이 더 빨리 짓습니다, 여기가. 네. 근데 SKC는 지금 동박이 너무 안 좋아서 까먹고 있는 사업부가 많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순수하게 가자면 포트폴리오로 보면 삼성전기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이고요. 그 이유는 MLCC가 일단 돌아서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FC-BGA 사업도 이제 본궤도에 접어들 텐데 여기에 이제 유리기판까지 얹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보이고 있고 오늘도 이제 실적 발표 보니까 물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다 좀 밀리는데 네. 이 부분은 뭐 항상 우리나라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좀 많이 흔들죠. 근데 지금 가이던스 대비해서 한 매출도 더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더 나왔기 때문에 전년 네. 동기에 비해 거의 한 30% 이상 더 나와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다시 이제 뭔가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조금 더 길게 장기 투자하시기에는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기 이번에 실적도 괜찮았고 예. 또 MLCC도 돌아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가격 접근해 볼까요? 전략은 지금 일단은 뭐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16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13만 원으로 잡는데 손절할 일은 아마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1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실적까지 발표가 됐네요. 네, 그러면 투자의 눈 2는 두 번째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K 스타링크 시대 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오늘 다뤄볼 텐데요. 정부에서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죠. 자료 한번 보면서 얼마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 2020년도까지는 출렁출렁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다가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보면 한 1조 원 가까이 지금 정부 예산 투자를 받고 있는 건데 이 덕분일까요? 뭐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잘 갔습니다. 특히나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비해서 지금 60%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간에는 이 AI 반도체 이후의 주도주가 우주항공이 될 거다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도주 가능할까요?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아직 섹터가 좀 작죠. 작은데 종목, 그러니까 관련된 회사들,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우주항공에만 올인하고 있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우주항공 하지만 사실 무기 팔아서 돈 벌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LIG 넥스원도 발사체 하지만 결국엔 미사일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 틀린데 그 안에서 이제 그래서 우주항공으로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위성 관련주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5월 27일 날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청을 출범하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는 여전히 모멘텀 살아 있고 지금 이제 뭐 우주항공청장부터 시작해서 차관급 이제 실무 분까지 다 지금 섭외가 됐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타트를 한다는 걸 이제 자꾸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뭐 한번 발사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계속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큼직큼직한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큼직큼직한 이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음 달 27일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청 움직임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료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기대할 만한 후속 이벤트,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2024년이죠, 지금. 근데 지금 그 사이에도 그 다음에 내년에도 뭐가 있고 계속 발사체를 좋게 개량하는 방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프로젝트도 있는데 제일 큰 이벤트는 2030년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위성을 쏘는 것까지는 이제 되는데 달 궤도의 위성을 먼저 쏴야 됩니다. 달 궤도를 돌 수 있는 위성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걸 왜 보내냐면 달 표면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거기에다 발사체를 거기 착륙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물론 무인이지만 달 착륙선 예비 모델을 이제 31년도에 발사를 하고요. 32년도에 본 발사체를 발사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가장 큰 프로젝트고요. 지금 뭐 미국도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머리를 쓴 거죠. 본인이 돈 들여서 다 하기 그러니까 할 사람 모여 이래가지고 예, 서로 이제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담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같이 연구 성과를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달에 착륙선을 보내기 위한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커지겠죠. 이게 단순히 그럼 우주에 뭘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걸 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또 다른 데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6G 관련된 뭐 위성 통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저궤도 위성 통신 이런 사업들이 자꾸 커지는 이유가 네. 결국엔 지금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 일론 머스크 가지고 계속 테슬라만 얘기하는데 자동차만 얘기하는데 스타링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주 발사체를 많이 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거의 하루에 한두 개씩 한 개씩은 쏘는 것 같은데 예, 뉴스에 안 나오죠. 이제 대단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저는 여전히 앞으로 기대할 이벤트들은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벤트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넓은 우주만큼이나 이쪽 관련된 밸류 체인도 참 다양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요. 뭐 발사체가 있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기에 무기를 실으면 탄도미사일 방산 쪽으로 가는 거고, 위성을 실으면 위성 발사체가 되는 거고, 또 위성이 있으니까 위성 부품도 있을 거고요. 또 영상 데이터를 또 지구로 보내야 하니 그 관련된 관련주도 있고, 뭐 위성 서비스, 위성 통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주항공 섹터가 어쨌든 좀 핫한 섹터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하는 겁니까? 이 많은 밸류체인 중에. 세트랙아이라는 회사가 요즘에 가장 핫하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그 회사는 이제 위성 시스템, 그다음에 위성 제작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신규 상장하면서 이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컨택이라는 네. 회사도 보면 상장한 지 꽤 되긴 했는데 위성 데이터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성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이 위성에서 보내는 여러 신호들을 받는 안테나. 그러니까 인텔리안테크가 원래 뭘 했냐면 그 대양에 나가 있는 배들이 전화를 하려면 위성 전화기를 써야 됩니다. 네. 예, 그 위성 통신을 할 때 쓰는 안테나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네. 그걸 이제 확장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보면 위성 및 발사체 이제 통제 시스템, 그리고 보면 이렇게 뭐 카운트다운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그 이만한 방에 모여서 환호 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네. 하는 데가 한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아. 되고요. 그 외에도 많죠. 이제 보면 발사대를 만드는 회사가 뭐 한양 엔지니어링 뭐 이런 회사도 있고요. 여러 회사가 있는데 참여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AP 위성은 관련돼서 이것도 위성과 관련된 건데 그쪽은 이제 중동이랑 우리나라 국책 사업 이런 데 관련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그나마 조금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기업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우주 항공만 엮이진 않겠네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6G랑 뭐 자율주행이랑 엮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다양한 종목들 중에 혹시 탑픽주가 있나요? 지금은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트랙아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주니어 네. 때부터 봤던 회사인데, 네. 예. 그때도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발사체 보낸다 그래서 엄청나게 핫했던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최근에 다시 한번 시장에 데뷔를 한 것처럼 거래가 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거래가 좀 안 됐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한 2차례 크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때마다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회사 업력도 굉장히 오래됐고 대주주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바뀌면서 2021년도에도 한번 주목받았는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제 월봉 제가 펴놨는데 전 고점까지 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초소형 군집 위성 얼마 전에 이제 발사되면서 또 한번 이슈가 됐는데 이 사업도 세트랙아이가 하고 있고, 이게 27년 12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계속 추가 수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27년 12월까지는 먹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은 한화그룹을 주축으로 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작은 회사고 변동성은 클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없는 이유가 유통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60% 이상이 잠겨 있는 물량이고 대주주들이 그만큼 50% 이상을 갖고 있어서 네.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때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6만 6천 원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66,000원까지. 뭐 한화에 대한 뭐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2027년까지는 재료가 나올 수 있다. 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세트랙아이 관심주로 담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눈에서 유리기판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